너무 긴장되는데요, 총장님.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아, 저를 보면 요즘에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살을 뺐냐고. 근데 살을 처음에는 제가 이게 살을 빼려고 한 게 아니라 회사에서 하라는 대로 따라했어요. 스키너 챌린지 딱 참석을 했는데 2달 참여하고 한 4kg가 그냥 빠지더라고요. 하라는 대로 하니까. 근데 저 여러분 믿기시겠어요? 그 옛날에 저 봤을 때 저 62kg, 61kg였어요. 근데 제가 지금 50kg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 뺐어? 근데 저 이거 2년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살을 빼려고 한 게 아니라 건강한 습관을 세우니까 살이 이제 안 찌는 체질로 바뀌었어요. 제가 원래 굉장히 빼빼했던 사람인데 이제 아이 키우면서 아이 식성이 이렇게 맞춰지면서 아이가 먹는 아이스크림도 먹어야지 피자도 먹어야지 하다 보니까 살이 쪘는데 애터미에서 스키너 챌린지를 딱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이거 좋은 습관을 만들어주는 챌린지구나. 살 빼는 게 저는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2번째 스키너 챌린지에 참여할 때는 조금 목적을 갖고 참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살이 빠지는데 그러다가 어느 정도 가니까 또 정체기가 오는데 스키너 챌린지가 끝나고도 그 습관을 계속 이어갔더니 어느 순간부터 점점 빠져서 이제 너무 빠져서 이제 고민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어떤 일을 우리 팀들하고 시작했냐면 오늘 사실 사업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 스키너 챌린지라는 걸 이제 시작을 하는데 모든 사람의 건강 목표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살찌고 싶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살 빼고 싶은 사람 중에는 몸무게를 줄이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근육량을 늘리고 싶은 사람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그리고 피부 고민도 다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다 모아서 스킨케어 플러스 다이어트의 약자 키너트 딱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지금 4개월차 진행을 중인데 미국, 홍콩, 그 스페니시 그룹, 한국 분도 이렇게 다 진행을 해요. 밴드를 통해서.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어디서 제가 주워들은 것 같아요. 제가 했는지 주워들은 건지 몰랐는데 스킨케어 플러스 다이어트 약자예요. 그래서 30일 동안 진행을 하는데 되게 심플하게 진행합니다. 어렵게 하면 사람들 못해요. 그래서 당신이 진행하고 싶은 건강에 관한 목표 하나. 저는 1kg만 빼고 싶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요. 저는 10분 동안 걷는 거, 산책하고 싶어요. 운동, 그러니까 액션 목표로 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건강 목표 하나를 적은 다음에 그럼 이 건강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액션 하나만 정하세요. 하나. 그러니까 나는 1kg 빼고 싶은 사람은 그러면 저는 5분만 걸을래요.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시작하고 그 다음에 피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스킨케어 관련해서 목표 하나. 어떤 상태 되고 싶으세요? 31일 후에 이제 어떤 사람은 저는 조금 주름 좀 없애고 싶어요. 그것도 되죠. 그러면 그거 하기 위해서 뭐 하고 싶으세요? 저는 저기 뭐 리셋밤 맨날 바를래요. 이것도 돼요. 이거를 매일 사진 찍어서 밴드에다 인증을 하는데 전 세계가 다 봐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1년 내내 해요. 저희는.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해외 팀이 많기 때문에 스킨케어, 우리 거 하고 있는 거 슬림바디 챌린지를 참석할 수 없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세요. 외국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해서 이걸 해서 1년 내내 진행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장점이 뭐냐면 꾸준하게 하는 분들 뭐 몸이 진짜 피부가 너무 달라지고 몸도 막 너무 건강해지고 제 파트너가 지난번에 제가 홍콩 갔다 왔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렇게 살이 쪘더라고요. 그렇게 날씬했던. 근데 이제 저를 보고 이 파트너가 뒤집어진 거예요. 놀래버린 거예요. 제가 몇 번을 같이 하자고 했는데 안 하다가 살 빠진 거 보고 같이 이렇게 동행하는 동안에 건강식을 계속 챙겨 먹고 하는 걸 보고 이 파트너가 동기부여 돼가지고 운동을 시작하고 밥을 그 다이어트를 애터미 걸로 다 이렇게 다 조율했는데 3주 만에 5kg를 빼버리더라고요. 건강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분이 센터장이었거든요. 그 센터장이 딱 변화되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또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것은 우리는 막 쫓아다니잖아요. 애터미, 칫솔 쓰세요, 치약 사세요. 근데 사람들이 와서 피부에다 뭐 했냐고 무슨 좋은 일 있냐고 이거를 자연스럽게 우리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내가 변하고 내가 성장하면 사람들이 와서 궁금해 하잖아요.
저 여자분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피부가 좋아졌지? 저 여자분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건강해졌지? 이게 궁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애터미로.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하나가 소비자들을 이렇게 안내를 할 때 매번 센터로도 초대하고 내가 그 집에도 가고 또 뭐 세미나에도 모셔가지만 이렇게 중요한 거는 한두 번은 하는데 그 다음 어떻게 지속할 거냐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안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단초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이 스키너 챌린지를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제가 한 변화 중에 제 자랑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제가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푸시업을 한 개도 못했던 여자였어요. 이렇게 딱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한 개 하면은 툭 쓰러져요. 제가 그 기록을 갖고 있어요. 제가 비디오를 찍었거든요. 근데 이제 멋모르고 제가 나 30개 하겠다 다 목표를 정하고 안 쉬고 30개. 여기 남성분들 중에 푸시업 30개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30개. 총장님 왜 못하세요? 5개. 자, 근데 제가 그게 어떤 건지 모르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방법을 선택했냐면 하루에 1개씩, 다음엔 2개씩, 그 다음날 3개씩 해서 30일 만에 30개를 하겠다고 했는데 운동하시는 분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근데 제가 그걸 몰랐어요. 근데 방법을 어떻게 했냐면은 하루에 1개 하고 그 다음날 2개는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 1개를 하루에 30번을 했어요. 뭐 기구가 필요해요? 아무데나 고객 만나고 오다가도 엎어져가지고 한 번. 집에 걸어가다가도 공원 보이면 엎어져서 한 번. 안 되는 그리고 집에 있을 때 한 번 엎어져서 한 번. 밥 먹다가도 갑자기 일어나서 엎어져서 한 번. 30번을 그날 하니까 그 다음날 진짜 신기한 게 2번이 되더라고요. 한 번도 안 되던 사람이 한 번을 30번을 계속 반복하니까 한 번이 되고 그 다음날 2번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또 2번을 제가 또 15번을 반복했어요. 30번 채우려고. 또 이렇게 오기 전에 막 지하철에서 엎어져가지고 2번 막 미친 여자라고 했을 거예요. 갑자기 막 아무데나 뭐 의자 보이면은 여기서도 2번, 엎어져서도 1번, 저기 가서도 2번, 뭐 계속 이렇게 2번을 했어요. 이게 15번을 하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3번, 뭐 진짜 3번 할 때는 방구 나올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막 3번 했어요. 3번을 이번에 그 3일째에는 3번을 이제 10번 했어요. 이때는 이거 30번 안 해도 되네. 근데 3개인데 10세트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더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4, 7에 28 그래가지고 8번 하니까 어느 날 이제 32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비디오 찍는 재미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은 이제 5개부터가 좀 이제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5개가 근데 되는 거예요. 5개가. 그래서 6세트를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6번째부터예요. 5개를 했어요. 그 이제 7일날 7, 4, 28, 7, 5, 35 이날부터가 문제예요. 30일날로 떨어진 게 없네. 그래가지고 35개를 막 죽을 똥 말똥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4세트 4, 8에 32 4, 9, 36 그 다음에 10개 3개 11, 3개 12번 3개 계속 그려요. 13번 3개 14번 3개 다 이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진짜 이렇게 가가지고 24번까지 갔어요. 24번 가니까 24번하고 6번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그게 좀 약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24번을 2세트를 하니까 48세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면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25번을 못 할 것 같아. 막 그 숲에 제가 맨발 걷기 하러 가는데도 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숫자를 까먹었어요. 일단 했어요. 그리고 이제 비디오를 찍었잖아요. 비디오를 돌리면서 1번, 2번, 3번 했더니 이날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26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24일 한 날 나 원래 26번 할 수 있는 몸이구나. 그래가지고 그러면 30번도 하지 왜 내가 25번, 26번 힘들게 늘려가지? 하고 25일째 한번 30번을 해봤는데요.
30번이. 그 뒤부터는 계속 30번을 했어요. 30번.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제 등에 근육이 생겼어요. 제 배에 근육이 생겼어요. 여기 증인이 있으세요. 이선미 사장님. 저 여기 배 근육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남편이 감탄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막 우와 막 이래요. 남편이 우와 그러더니 저희 팀에 갑자기 뭐 어떤 분위기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다 엎어졌어요. 다 엎어져서 막 푸시업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홍콩 팀하고 하자 해가지고 하니까 갑자기 어느 날 홍콩 멤버 중에 어떤 분이 네 추워라 딱 그렇게 한마디 올라왔어요. 네 자세 틀렸어. 이렇게 딱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벌려서 하면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어요. 30번 가지. 근데 이거를 이 자세가 틀렸다는 거예요.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일단 30번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자세를 고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최 마스터라고 유튜브 찾아보시면 아주 몸적인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분이 이 푸시업에 관해서만 강의를 하는데 푸시업이 엄청 복잡한 운동이에요. 자세. 원래 자세는요. 이렇게 와야 돼요. 딱. 그리고 내 여기 가슴 이쪽에서 오고 이게 떨어지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몸이 일자로 내려갔다 바닥 탔다 올라가야 돼요. 근데 제가 그걸 시도해봤거든요. 한 개가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포기할 사람입니까? 무릎 꿇고 시작합니다. 무릎 꿇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한 개도 안 됐잖아요. 또 다시 시작. 한 개 푹. 한 개씩 30개. 그리고 나서 2개가 됐어요. 2개씩 30개. 근데 이제 그분이 제안한 게 있어요. 숫자를 늘리려고 하지 말래요. 대신 강도를 높여라. 10개씩 3세트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게 가능하면 12개씩 3세트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게 가능해지면 자세를 바꿔서 이제 스트레이트로 10개씩 3세트를 하고 또 그거를 12개씩 하고 그 다음에 강해지면 다리 올려서 그 다음에 물구나무 서서 그래서 연말쯤에는 여러분들 제가 물구나무 서서 푸시업 하는 걸 보게 될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이 밴드에 계속 올리는데 이따가 보고 싶은 것만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벗고 있어서 여기 공개는 안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장황하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변하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은 제가 그래가지고 우리 본부장님 중에 김종대 본부장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그 파트너분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남자분들 중에 이렇게 비실비실 하신 분이 있죠. 이제 뭐 여자분 앞에 서도 막 꺼질 것 같으신 분들 푸시업 100개만 해봐. 인생이 바뀔 거야. 사업이 잘 될 거야. 맨날 그 말 하세요. 그러면은 그 이제 남자 파트너분들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우리 본부장님은 맨날 엉뚱한 얘기만 한다고 뭐 푸시업 한다고 뭐 사업이 잘 되냐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해서 몸이 변해서 옷 사이즈가 다 바뀌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저 푸시업 시작했습니다. 여자분들한테는 권한 게 아니었는데 맨날 귀에 맴도는 거예요. 나도 한 번 해볼까? 나도 한 번 해볼까? 왜 남자만 하라고 해? 그래가지고 그렇게 시작했는데 30번을 해서 딱 보내니까 100만 원을 주셨어요. 저한테. 저 돈 벌었다니까요. 다른 거는 박수 안 치는데 돈 벌었다니까 박수 치셔주시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우리 파트너들하고 나눴지요. 우리 파트너 뭐 어디 여행 간다고 한다고 다 쓰고 했는데 제가 이거를 하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은 작은 성취가 어떻게 사업의 성공으로 이어지는지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 본부장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어때? 무슨 변화가 일어났어? 자신감이 생겼어요. 다른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우리 밴드 중에 이게 운동을 열심히 하고 막 버핏 테스트 뭐 어려운 용어들 많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막 그 PT도 받으시고 그분이 제 첫날에 제가 그게 목표를 올렸을 때 댓글을 달아주신 거를 제가 다 끝나고 봤어요. 첫날 안 보기 진짜 다행이에요. 그렇게 운동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어렵습니다. 달성하기가. 먼저 한 5개, 6개 정도 이렇게 반복을 해서 그게 익숙해지면 몸이 그 변화를 인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숫자를 늘려가야 합니다. 그쵸? 맞죠? 그게 맞죠? 근데 제가 이게 너무 무지해가지고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저 습관적으로 작은 게 하나씩 늘려가면 될 거야.
그렇게 해서 했는데 됐잖아요. 만약에 제가 그 조언을 딱 들었으면 어머 안 되나? 그럼 저 한 달 후에도 30개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달을 싹 지나고 나서 느낀 게 뭐였냐면 원래 저는 여러분은 푸시업 30개 할 수 있는 몸이에요. 근데 생각으로 그걸 해본 적도 없고 우리 회장님 말씀대로 내가 푸시업을 30개나 100개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해본 적도 없을 뿐더러 할 수 있는 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나는 100개도 할 수 있겠네. 뭐도 할 수 있겠네. 물론 시차를 두을 수 있지만 근데 이게 사업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임페리얼을 가고 월 1억을 버고 하는 그런 비즈니스라고 하는데 좀 멀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성공들이 무엇인가를 찾고 우리 파트너들도 그런 작은 성공들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찾도록 돕는 것이 리더라면 그리고 이것을 함께 한다면 저는 이게 오늘 핵심 우리 이성현 박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문화가 중요합니다. 문화가 중요합니다. 애터미의 동력은 애터미를 100년 가게 하는 것은 제품이 아니라 문화라고 했거든요. 아무리 좋은 제품, 아무리 훌륭한 성공자가 나와도 우리가 문화가 무너져 버리면 애터미 100년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애터미에서는 그 100년 가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공을 쌓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팀에는 어떤 문화가 있습니까? 제가 한 4년, 5년 전에 홍콩에 갔었는데 굉장히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의 마케팅 플랜을 짜고 그 다른 마케팅에서 어느 나라 진출을 하면 그 진출했을 때 리더를 바닥에 있던 리더나 아니면 중간급 리더를 그 스타로 만드는 역할을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분이 유일하게 애터미를 등록을 하시고 사업을 관심을 가졌는데 어쩌다 보니 저희 팀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을 만나러 갔는데 그분이 저를 인터뷰하는 거예요. 얼마나 막 뭐라 세우든지 막 나중에 제가 이제 보상 플랜 다 얘기하고 났을 때는 그분이 이거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처음에는 저한테 딱 물은 게 뭐였냐면은 당신 팀에는 무슨 문화가 있느냐였어요. 저가 대답했을까요? 못했어요.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애터미 회사 문화 얘기했어요. 애터미 회사 문화. 근데 그거는 저희 팀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부터 그때부터 저희 고민이 시작됐어요. 당장은 뭐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리고 이제 그 팀 문화 우리 팀 문화를 어떻게 만들까 어떤 팀 문화를 우리 팀 안에 정장시키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까 이게 이제 저한테는 가장 큰 고민이었는데 그게 이 스키너 챌린지로 시작되면서 이제 그 공부한 것들 제가 운동한 것들 그동안 모여진 팀원들 이렇게 모아서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합니다. 소비자 여러분도 소비자잖아요. 많은 소비자들을 거느린 소비자 이 소비자들과 소통을 하는데 목표를 통해서 소통을 하는 거예요. 건강, 다이어트 뭐 수당 타는 그 목표 말고요. 목표를 통해서 소통을 합니다. 소통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목표를 통해서 소통을 하니까 이 제가 스키너 챌린지 하면서 굉장히 바뀐 게 뭐냐면 스폰서 파트너도 다 들어오잖아요. 형제 라인까지 다 들어오잖아요. 그분들의 삶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걷기 할 때는 어디로 가는지 해변으로 가는지 동네를 가는지 개를 끌고 가는지 또 뭐 음식을 먹을 때는 남편하고 같이 먹는지 튀긴 음식을 좋아하는지 야채를 키우는지 뭐 닭을 직접 키워서 하는지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그쵸? 근데 그게 그 올리는 모습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올린 글에다가 좋아요 댓글도 달라주고 어머 저런 음식은 어떻게 먹어요 피부가 너무 예뻐졌어요 뭐가 안 보이네요 막 별의별 말을 다 달다 보니까 소통이 되더라고요. 스폰서들하고 맨날 스폰서님 포인트 좀 내려주세요 이런 소통이 아니라 우리 그 스폰서님이 오늘은 얼굴이 이러네 오늘은 더 얼굴이 뭐 더 반짝이네 오늘은 조금 기운이 없어 보이네 오늘은 왜 안 올리셨을까? 무슨 일이 있나? 그러면서 이제 진정으로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 미국에서는 저렇게 하는구나, 한국에서는 저렇게 하는구나, 홍콩에서는 저렇게 하는구나.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이제 진짜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소통이 시작됐어요. 소통이. 그렇게 안 되던 소통이 시작이 됐어요. 저는 스키너 챌린지 하면서 제가 얻은 가장 큰 게 뭐 살 빠지고 뭐 건강해지고 이런 게 아니라요. 스폰서 파트너 간의 소통, 그것도 자연스러운 소통이 되었고, 아, 이분은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화려하고 뭘 하나를 먹어도 우리는 그냥 접시에 그냥 담아내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은요, 이렇게 예쁘게 꾸며서 모든 음식이. 근데 그분이 한국에 왔을 때 제가 막 접시 하나 탁 던져봐요. 어떻게 했어요? 아, 이분은 이런 스타일이구나. 그걸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도 제 스타일을 보게 되는 거죠. 아, 이 사람은 화려하게 꾸미고 이런 거 하는데 이거 싫어하고 심플한 걸 좋아하는구나. 서로 그것에 대한 절충이 시작되더라고요. 진정한 이해, 서로에 대한 이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도 갈 데 없잖아요. 이거 얘기하잖아요. 소비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도 하고 싶은데 근데 혼자 하려니까 안 돼요. 누구랑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사람들 모여있다니까 처음에 반응 나 내 얼굴 뭐 이렇게 내 몸 드러내기 싫은데 안 해도 돼요. 그냥 글만 써도 올라돼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무슨 변화가 생기냐면요. 얼굴이 변하니까 자신감이 생기니까 얼굴도 찍어 올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누구도 데려오고 싶대요. 같이 하고 싶대요. 그래서 저희가 이 스키너 챌린지를 할 때 처음에는 막 프로모션도 걸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안 걸었어요. 프로모션 없어요. 그래서 어떤 파트너가 어떤 팀장님이 다이아몬드 마스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들어와요?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프로모션도 안 걸고 이런 거 하면 사람들이 들어오겠네요. 알았다고.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 했죠. 당신이 아름다워지고 예뻐진 몸을 갖는 게 그게 가장 큰 선물이야. 그렇잖아요. 그게 가장 큰 선물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안 들어왔는데 다른 팀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고 홍콩 사람인데 피부가 물광 피부가 되면서 너무 예뻐진 거예요. 알잖아요. 홍콩에 가 사니까. 그러니까 데리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그 팀장님을 불러서 팀장님 우리가 너무 프로모션이 없는 것 같은데 좀 뭐 비타민 C라도 뭐라도 하는데 나는 이미 많이 했으니 팀장님들이 좀 이렇게 해서 그 선물 좀 해주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유 국장님 뭐하러 그걸 해요. 그 사람들이 안 되는 거 혼자 와서 자기네들이 원해서 하고 자기네들이 원해서 해서 결과도 좋고 그러니까 친구들도 데려와서 하는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변하더라니까요. 참 재밌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소비자, 파트너, 스폰서들하고 소통하는 거, 건강이라는 목표, 아름다움, 스킨케어라는 거 목표.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우리 문화 중에 하나는 우리는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으로 비즈니스 합니다. 스키너 챌린지 그 모토예요. 그리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성장하면 사람들은 끌려옵니다. 맨날 막 시각 막 끌어당기며 법칙 이거 하지 마시고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더 예뻐지면 사람들이 자석처럼 척척척 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1년 내내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요. 이제 두 번째 그 팀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아까 목표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목표. 근데 여러분 혹시 이 중에서 지난달에 나는 5월달 목표를 리뷰해봤다. 내가 어느 영역을 잘했는지, 내가 잘한 부분이 뭔가, 그 다음에 개선할 점은 뭔가, 그리고 이거에 관해서 적어봤다. 본인만 보이게 앞으로 이렇게, 저만 보게 이렇게 손 이렇게 들어보세요. 없으시네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사업을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체가 돼 있거나 발전이 좀 늦는다고 생각되는 분 없으세요? 이렇게 손 들어보세요. 네. 저만 봤어요, 저만. 자,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전의 것에 대해서 내가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나 사람 그냥 잘 만나고 나 매일 센터 출근하고 나 세미나 잘 가는데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 그래서 이거 또 피드백 하라면 진짜 어렵잖아요. 나 전문가도 아니고 나 그냥 애텀이 좋다 싸다 뭐 이거 회장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좋아요. 근데 그 회장님이 내주신 숙제가 있어요. 여기 뒤로 좀 돌려주시겠어요? 우리 인생 시나리오에 보면 요 란이 있어요. 요 란. 이게 뭐냐면 한 달의 비즈니스를 성공의 8단계에 따라서 평가하는 건데요. 목표 설정하고 5개 있죠. 결이 5개 있죠. 명단, 연락 그렇게 있죠. 사업 설명, 초대 사업 설명, 그다음에 상담, 복제 이렇게 있죠. 목표 설정. 여러분 그 목표 설정 5월달에 하셨어요? 직급 갈 때만 목표 설정하시나요? 자 여기서 연필 하나 꺼내 보십시오. 연필. 제가 이거 좀 건의 좀 해주세요. 우리 블라우스 사는데 자꾸 올라가서 진짜 힘들어 죽겠어요. 제가 애터미냐 해서 하는데 자꾸 올라가요. 이게 일단 한번 펜을 들어보시고 내가 5월달 목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월달에 목표를 설정했던가. 그리고 그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던가. 만약에 목표를 달성했으면 5. 한 80% 달성했으면 4. 60% 달성했으면 3. 20% 달성했으면 2. 뭐 그다음에 나 목표 설정한 적 없다. 그러면 제로. 이렇게 서클 한번 쳐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결의가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 고세마 참석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결의. 고세마, 고세일즈 마스터 캠프 참석 하시는 분 있으신 분도 있고 안 쓰신 분. 거기에 보면은 자장격지 습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매일 책 읽기, 동영상 시청하기, 제품 애용, 미팅 참석, 제품 전달, 그 다음에 스폰서하고 피드백 요 6가지 습관이 들어가는 건데 사람들이 막 나는 애터미를 열심히 하겠어 8시간 하겠어 나 세미나 뭐 하겠어 이런 결의 말고요 매일매일 내가 이런 습관을 하겠다는 걸 저희 팀에서는 정했어요. 이 결의 부분에 결의도 사람이 맨날 다르잖아요. 오늘 이렇게 했다가 내일 푹 꺼지고 막 하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실천하겠다는 결의를 하자. 그러면 내가 그 자장격지 습관을 매일매일 우리 동영상 거의 매일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깔고 1점이에요. 깔고 1점. 그쵸? 제품 쓰세요? 안 쓰세요? 깔고 2점이네. 벌써. 누구한테 제품 전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깔고 3점이네. 그리고 미팅 참석했어요? 안 했어요? 4점이네. 책 읽는 거 하세요 혹시? 하시는 분 있고 안 하시는 분 있고 혹시 스폰서랑 피드백 하세요? 상담하세요? 깔고 5점이네 대부분. 그거를 매일 하는데 이제 혼자만 하지 말고 팀이 같이 공유하자. 이것도 소통의 채널이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그걸 했다. 한번 해보세요. 여기 점수가 높아지겠네 갑자기. 5, 4, 3, 2, 1 중에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가 명단 작성인데요. 이 명단을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250명 작성하라니까 휴대폰 딱 펴가지고 한 이후에 언제 작성해 보셨어요? 업그레이드 하셨습니까? 대보도는 맨날 더해가고 있는데 빨갛게 물들은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사람들 또 맨날 만나는데 그분들 업그레이드 하셨습니까? 그래서 명단은 매달 다시 또 사실은 매일 하거든요. 매일 사람들 매일 만나잖아요. 매일 한번 나는 명단이 새롭게 추가된 명단을 내가 얼마나 신경 썼는가 그리고 점수 한번 줘보세요. 지난달에 나는 명단을 진짜 1회 이상이라도 업그레이드 했다. 응? 네. 저 미국 팀들이 있어가지고 같이 공유할 수 있나요? 공유할 수 있어? 화면이요? 미국 사람들이 가테말라 사람이 계시는데 우리는 요거를 지금 여기 줌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네. 이 화면을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생각. 그러셨구나. 제가 공유할 수 있나 지금? 화면 이거 찍어서 하나 올려주세요. 그러면 네. 그래서 줌 화면에 미국 사람들 공유할 수 제가 그 파일을 찍어서 그 줌에다가 이렇게 그 메시지를 보내놓으면 돼요. 그거 해주세요. 네.
아, 제가 그 미국 분하고 줌한다는 걸 제가 인식을 못했네요. 했으면 여기 파워포인트로 했을 텐데. 네. 자, 그 다음에 찍어서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아, 지금 차영수 국장님이 하시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미국 분. 아, 여기 줌으로 있는구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제가 화면 공유할 수, 여기서 화면 공유가 되죠. 한 2분만 주시겠어요? 5분 줄게 5분. 5분 주세요. 내가 5월달에 목표를 설정했다. 이제 목표를 설정하신 분들은 이제 그 목표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목표 설정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지난달에 내가 목표를 달성했다, 달성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목표는 있고 계획은 없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진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운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제가 김경일 교수님한테 배운 거예요. 나는 30% 달성했다, 40% 달성했다, 60% 달성했다. 왜 그러냐면요. 내가 예를 들면 세미 세일즈 마스터를 가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5월 전반기에. 그러려면은 이 세미 세일즈를 가기 위한 목표에 따른 계획이 최소 20가지가 나와야 합니다. 최소. 그래야 이게 성장하고 소비자가 발전하고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내 조직이 커지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나 세미 세일즈 도전하고 그 다음 날에 이렇게 손가락 빨고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왜냐면은 이 액션이 없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대부분 하신다고 하는 분들은 어떻게든 스폰서가 파트너가 막 끌고 다니고 해서 가요. 세일즈 마스터도 마찬가지로 가는데, 이게 지속 가능하냐 안 하냐는 요게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문제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끝나고 나면 목표가 있었던 사람들은 내가 쭉 20개 중에 보니까 12개를 한 거예요. 12개를. 그리고 8개는 지켜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 목표 달성한 거예요? 안 달성한 거예요? 했죠. 이때는 뭐라고 해요? 나는 내 목표에 지금 한 60% 달성했다. 그러면은 나 목표 달성했어? 안 했어? 라고 말하는 거랑 내가 목표 60% 달성했어요 하면 그 다음 행동이 달라져요. 그러면 60% 달성하면 되고 40%가 왜 부족했지? 40%에 대해서 이 지키지 못한 8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향상시키지? 딱 질문하고 파트너랑 스폰서 얘기하면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네가 했네 못했네 지지고 묻고 이게 아니라 이 8개를 어떻게 향상시킬까로 대화가 소통이 돼요. 그리고 이 12개를 또 어떻게 발전시킬까요? 이 중에서 또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게 뭘까요? 라고 말이 돼요. 그쵸? 그러니까 나는 조금만 더 향상시키면 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목표를 설정할 때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계획을 어떤 건지 모르겠다 무조건 20개 아무거나 쓰세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하루에 하나씩만 지켜보세요. 우리 15일 중에 하루에 한두 개만 지키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연세 드신 분이나 경험이 없으시거나 애터미를 처음 하시는 분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할 수 있어요. 한번 우리 20가지 한번 아이디어 내볼까요? 하다 보면은 적어져요. 저는 제가 중요한 목표가 있으면요 늘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20개가 아이디어가 안 나온다, 쥐어짜도 안 나온다, 아무거나 적어요. 그래서 채워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또 그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결의결단은 자장격지, 아까 말씀드렸던 거, 나 책 읽는가 하루에 15분 이상, 그 다음에 동영상, 성공자들의 동영상을 시청하는가 매일, 그분들을 내 집안으로 매일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내 눈앞으로 그분들하고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애터미 제품을 쓰는데 나는 치약 칫솔, 샴푸, 해모임 다 먹어 이게 아니고요. 내가 그 제품 중에서 새로 발견한 게 뭔가, 새롭게 발견한 거, 또는 신제품, 그 써보고 공부하고 그런 것들이 뭔가를 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 제품 중에 신제품은 아니어도 내가 안 써본 제품들이 있잖아요.
남성분들은 여성 것들 어떻게 체험하겠어요? 와이프한테 피드백을 받든지 내가 한번 체험을 해보든지 그렇게 해서 해보시고요. 신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에는 가격이 큰 것도 있잖아요. 뭐 정수기 그러면 센터 와서 있는 센터 가서 한번 체험도 해보시고 그리고 우리 이제 저기 본사 가면 또 이렇게 설치도 해놨더라고요. 한번 해보면서 그런 신제품에 대한 피드백을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방법을 찾아서 그리고 제품을 그리고 나서 미팅 참석 세미나 이런 뭐 본사 미팅, 소비자 미팅, 스폰서하고 미팅, 내 소비자 내 파트너들과 미팅들 다 잡고요. 그 다음에 제품 전달, 누구한테 전달하는지. 그리고 제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본사에서는 강조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맨 밑에 있는 스폰서 피드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에 대해서 매일 스폰서하고 수다를 좀 떨으세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이성 뭐 성격이 안 맞는 스폰서 파트너인 관계에는 그냥 읊으세요. 저 책 읽었어요. 뭐였어. 이거 30일만 해보세요. 정들어요. 진짜. 그쵸? 매일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스폰서님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하는 그분들. 근데 제가 이게 아프고요. 거기 갔는데 이 사람이 안 들어주고 맨날 이런 불평하는 파트너 전화 이렇게 해보면 나중에 스폰서가 단절돼요. 전화 안 받아요. 스폰서가 전화 안 받아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나누다 보면은 긍정적인 영향력이 와요. 그래서 저희는 이 결의결단 부분을 또 어떻게 팀 문화로 끌어 들어왔냐면은 독서 혼자 하기 힘드시죠? 그쵸? 그래서 우리 단톡방에 해시 이렇게 딱 찍고 독서 시작 이렇게 눌러요. 그리고 끝나면 독서 완료. 뭔 책 읽었는지 뭐 1분을 읽었는지 2분을 읽었는지 상관도 안 해요. 그냥 이것만 하라고요. 독서 시작, 독서 완료. 단톡방에 이거 올려요. 그러니까 누가 책 읽는 사람인지 딱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니까 어떤 사람은 사진 찍어서 올려요. 나 이 책 읽었다? 딱 올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독서 시작 매일 15분을 읽잖아요. 뭐 한두 달이면 한 권 다 끝나요. 애터미 DNA 다 끝나요. 그러니까 한 권 딱 끝나고 2권 끝나니까 한 권은 뭐 그렇다 쳐요. 기뻐요. 근데 2권 딱 3권 넘어가는 순간 자신감이 바닥에 있는 게 올라오고요. 제가 이걸로 우리 스폰서를 끌어냈어요. 저희 본부장님 중에 미국에 계신 분인데 너무 수줍고 너무 내성적이고 다른 사람들 이렇게 미리 가서 인사도 안 하시고 연세도 많으신데 이제 애터미는 오래되셨는데 파트너들하고는 소통은 하고 싶은데 이게 아직도 수줍은 분이 있거든요. 근데 책 읽는 건 하신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 독서 시작하시면서 자신감을 얻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자장격제 습관을 쫙 하시더니 내가 이 그 많은 세월 동안 애터미 사업을 지금에야 시작하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애터미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향 설정을 알아야 할 것 같아. 잠자는 스폰서를 깨웠다니까요. 잘했죠. 근데 제가 깨운 게 아니라 이게 깨웠다니까요. 여러분들 스폰서 파트너하고 소통이 어렵다면 1번 내가 어떤 문화로 이거를 이끌 건가. 근데 그 중심에는 항상 목표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요 우리는 되게 우리 김영길 총장님 늘 하는 말이죠. 인간은 긍정적인 존재다, 부정적인 존재다. 부정적인 존재. 김영길 총장님도 부정적이에요. 저도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맨날 수정해야 하잖아요. 진로를. 그렇잖아요. 근데 그 진로를 어떻게 수정할 거예요? 좋은 책, 좋은 사람들의 강연, 또 스폰서 파트너들 간의 좋은 피드백. 이 스폰서 피드백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성공하고 싶으면 저는 이 스폰서 피드백에 목숨을 걸어도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왜냐? 1번에다 방점 찍으면 나머지 2, 3, 4, 5, 6 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스폰서 피드백 받으려면 일단 다 해야 돼. 그리고 전화 걸어야 돼요. 2가지 액션이 연루가 돼요. 2가지 액션이 연루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스폰서랑 함께 피드백을 계속 주고받다 보면요. 사람이 자주 소통하면 정이 생기고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고 방법을 찾는 것들이 생겨요. 우리 최일옥 총장님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파트너 없다. 맨날 그래요. 그 파트너들이 막 맨날 막 지지고 볶고도 10손가락처럼 안 아픈 그 파트너가 없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인간인지라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 시간과 노력이 먼저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세요? 김영길 총장님만 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딱 그 자리에 놓고 가서 보세요. 다 해줄 수 있겠어요? 아니요. 못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못해요. 그러려면 요런 과정을 거쳐오라는 거죠. 점수 지금 찍으셨어요? 다 찍으세요? 제가 먼저 아이고 다 찍으셨네요. 그 다음에 연락. 이제 이 연락도 오늘은 연락하고 내일은 연락 안 하고 소비자들과의 연락입니다. 소비자의 연락.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여기 그 김영길 총장님 산하에서 서울비전센터에서 우리 막 목표 세우는 거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향을 할 때는 저는 하루에 딱 2사람 만나는 거 했었어요. 애를 키우고 빨리 가야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거의 뭐 한 3시간 정도 되고 또 아이 뭐 유치원 픽업하러 가고 너무 많이 바빴기 때문에 SNS 전화하는 거 말고 사람 만나는 건 2사람을 진짜 딱 정했고 그걸 항상 지켰어요. 그래서 제가 오토판매사가 됐고 그리고 이제 20명 내가 매일 20명은 내가 사람들하고 어떤 형식으로든 소통을 해야겠다. 2사람은 직접 대면이다. 이 원칙을 해서 계속 지켰어요. 나중에는 2명 만나는 거 일도 아니죠. 뭐 10명, 20명도 뭐 늘어나다 그룹으로 만나다 보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하루 2명이지만 또는 하루에 뭐 3명을 잡더라도 일주일이면 몇 명이요? 일요일 쉰다고 해도 6, 3, 18 그렇죠? 4주 72명이에요. 72명. 여러분 72명 만난다고 적은 수인가요? 아니에요. 근데 그게 꾸준히 됐을 때 힘이 있습니다. 하루 이틀은 약할 수 있어요. 근데 3일, 4일, 5일, 6일, 30일이 쌓이면 누적된 힘은 한 개 한 개의 힘을 누릅니다. 능가하면서. 저 5분밖에 안 남았는데 큰일 났네. 그냥 쭉 하세요. 네. 저 시간을 저는 항상 약속을 해요. 밥을 좀 먹을게. 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연락. 그래서 내가 정기적으로 사람을 연락을 했다. 0부터 5번까지 한번 미국에 있는 분들도 종이 한 장 꺼내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사업 설명. 여기 보시면 사업 설명은 세미나에 초대해서 그 사람이 사업 설명 듣게 하는 것도 사업 설명으로 치셔요. 2번째, 스폰서한테 같이 해서 스폰서 미팅을 통해 사업 설명. 내가 직접 가서 한 사업 설명. 그것도 포함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같이 본 것도 사업 설명. 굉장히 광범위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사업 설명을 매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나는 사업 설명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하는데. 여러분, 나는 소비자는 많은데 사업자 없어 하는 분들은요, 이 사업 설명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물건을, 제품을, 정보를 전달하고 제품이 직접 넘어가면 소비자가 확장되지만 사업자는 세미나에 초대되고 이 사업 설명 들음으로써 리크루팅이 돼요. 이 2가지 바퀴가 안 돌아가면 한쪽만 배가 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업 설명을 일주일에 몇 번 했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기억이 안 나. 한 번도 안 했어. 빵. 1명 했나? 2명 했나? 1점부터 시작하세요. 그래서 내가 정기적으로 진짜 주 1회, 내 기준으로 한 주 1, 2회는 반드시 해야겠다. 근데 내가 그걸 충실히 했다. 5점. 자기만의 기준을 두고 하십시오. 이거는 스폰서가 정해주는 기준도 아니고 내가 정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그 출발이 다 목표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일단은 목표가 없으셨다고 하거나 있어도 이제 내가 좀 조직적으로 안 했다 하면은 이걸 한번 따져보세요. 그 다음에가 후속 관리. 전달했거나 사업 설명한 사람들 정규적으로 팔로우업, 팔로우스루 했는가. 이거 나중에 이거는 제가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고 세일즈 마스터 캠프 들으신 분들은 이해가 되지만 여기서 다 설명해버리면 이제 여러분 밥도 못 먹고 집에도 못 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후속 관리, 내가 48시간 이내에 그 사람이 제품을 썼는지, 제품에 대해서 어떤 피드백을 갖고 있는지, 사업 설명을 들었는데 이 사람이 이거에 대한 욕구가 있는지, 회사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더 해줘야 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 했는지, 다른 프로그램으로 연결을 해줘야 하는지, 후속 관리. 포인트 찍으셨어요? 네. 우리는 저기 쇼핑몰에서만 포인트 찍지 말고 여기도 포인트를 찍으셔야 돼요. 자, 사업 설명. 그 다음에 상담. 상담은 스폰서하고 상담을 여기서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인이 왜 스폰서와 관계가 안 좋아. 그러면 파트너하고 상담도 살짝 끼워주는데 일단 근본적으로는 이제 스폰서들하고 상담 이거에 대해서 꾸준하게 했는가. 내가 매일 상담했나, 주 몇 번 상담했나, 한 달에 몇 번 상담했나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복제. 복제는 굉장히 정의가 많습니다. 우리 김영길 총장님 복제에 관해서 그 강의 다 아시잖아요. 카피하고 복제의 차이는 이제 카피는 그대로 모방하는 거지만 복제는 DNA를 우리가 복제해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복제는 어려운데 저는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이 시스템에 같이 합류해내는 사람들. 센터 미팅이면 센터 미팅에 함께 참석하고 그 다음에 세미나, 석세스 아카데미는 그 석세스 아카데미에 같이 나처럼 참석하고 고 세일즈 마스터면 고 세일즈 마스터 프로그램에 함께 합류하고 ABI면 ABI에 같이 합류하는 사람 그 다음에 우리 그 다이어트, 슬림바디 챌린지면 거기에 같이 합류해내는 사람 이렇게 같이 무언가를 한 바퀴, 두 바퀴 돌아가는 그 과정, 그 시스템에 합류하는 거를 복제라고 쳤을 때 그런 사람이 있었느냐는 거죠. 한 명이나 두 명이나. 점수. 자, 그리고 나서 다 더해보세요. 다 더하면 맨 밑에 보면 여기 총점, 당신이 이번 달 점수는 자, 지금 계산하십시오. 핸드폰 꺼내서 빨리 계산해보세요. 30초 드리겠습니다. 줌에 계신 분들도 한번 꼭 해보세요. 하고 계시죠? 자, 0점에서 10점. 혼자만 아세요? 사업 시작 단계인 당신, 성공의 8단계 교육 영상 및 강의를 시청하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내가 0에서 10점 단계면은 지금 사업 시작 단계예요. 1년이고 2년이고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10점에서 2점, 20점. 사업 속도가 나지 않는 당신, 사업에 대한 열정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20점에서 30점, 빠르게 달려온 당신,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주변을 확인합니다. 30에서 40점, 성공의 8단계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는 당신, 사업에 대해 스폰서와 파트너에게 모범이 됩니다. 제 거 책 좀 잠깐만 주시겠어요? 여기 복사, 제가 가져갔나요? 여기 밑에 껴있죠? 저도 이렇게 매일 평가해요. 제가 5월달 평가해요. 저는 이날 28점이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뭔가를 놓치고 있었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소비자 팔로업을 계속 놓치고 있었는 거예요. 조직관리, 파트너들 어디서 와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칭찬할 점을 이렇게 적었어요. 목표 설정이 나는 이루어졌고, 자장격지 습관을 꾸준히 실천했고, 누구누구 사장님들 목표 달성하는 거 도왔고, 그다음에 상담을 통해서 스폰서와 꾸준히 연락했고, 이제 스키너 챌린지 했는데 24명이 참여를 했고, 고세마 이거 5명 하게 했고,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누구 투어 하게 해서 했다. 근데 반성할 점은 뭐였냐면 신규 명단 업데이트 안 함. 소비자 팔로업이 계획적이지 않아서 소비자 불난 경우 생김. 그리고 사업 설명 기회를 적극적으로 사지 않고 매일 1회 이상, 주 5회 이상 목표가 없었음. 파트너들과 목표 관련 소통이 좀 부족했어요. 요거 갖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딱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이거 딱 보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6월 달에는 어떻게 해야겠구나 나오지 않으세요? 내가 목표를 안 세웠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가지고 6월 달 비즈니스 목표를 딱 세웠어요. 목표, 계획, 지금 밑에 소득 이거를요. 지금 줌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화면을 공유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점수 혹시 내가 30점 이상이었다. 이거 자랑스러우니까 손 들어보세요.
아 저기 우리 이선미 사장님 이선미 사장님 어떠셨어요? 그렇게 30점 이상 되셨을 때 한번 살짝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여기 마이크가 앞에 있으니까 이렇게 말할게요. 네, 제가 마이크를 드릴게요. 저는 파주 의정 아자센터 소속이고요.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용인입니다. 저는 그냥 무조건 따라했어요. 제가 국장님을 안 지 한 12년 이상이 됐는데 9년 동안 소비자로만 있다가 제가 사업자가 되겠다고 결심한 것은 국장님과의 소통이었어요. 끊임없는 소통.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파트너와의 파트너가 아닌 스폰서. 상담 있잖아요. 밑에 스폰서와의 상담은 매일 했어요. 진짜 매일. 일요일도 저녁에. 전화가 안 되면 문자라도 될 때도 있는데 막 궁금한 거예요. 맨날 맨날 궁금해가지고 제가 전화 못하면 국장님이 전화하셔서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그러면 이제 제가 파트너가 생겼거든요. 근데 그 파트너에 있었던 얘기도 하고 제가 제일 좋아했던 건 제일 자신 없었던 저의 몸의 변화. 저 진짜 드러내세우는 걸 정말 싫어했는데 스킨아트 같이 하고 그냥 무조건 따라했어요. 그리고 보세마 같이 하고 그리고 책 읽기, 자장격지 같이 하다 보니까 보는 사람마다 너 왜 이렇게 달라졌어? 그렇게 하면서 가입이 됐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자신감이 생기면서 행복해져서 저는 진짜 스폰서와의 그 의사소통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스폰서도 파트너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성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폰서가 마음에 안 드시면 맨날 들이대고 소통을 해서 성장시키세요. 스폰서는 알아서 크는 사람들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스폰서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장하고 싶다면 파트너들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진짜 0점에서 10점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스폰서하고 이제 파트너가 같이 해보면서 그 지적질하지 마셔요. 내가 그거 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스폰서 피드백은 못한 부분을 알려주라는 게 아니고 잘한 부분을 격려해주고 개선할 부분을 항상 향상시킬 거지 그 지적질하라고 피드백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꼭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스폰서자 파트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부정적이라서 저도 오늘 남편한테 지적질하고 남편을 올리고 왔거든요. 저 남편 올리는 여자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여보 이거 있잖아. 이게 비난 비평 이 엄지손가락 나가는 것부터 항상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과정을요 이번 달 그거 이제 분기별로 하라면 뒤집어지시니까 한 달에 한 번만 날짜를 잡아서 이렇게 해요. 제가 이거를 우리 홍콩에 있는 파트너들, 외국에 있는 파트너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소통을 할까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이렇게도 해보고 선물도 줘보고 직접 찾아가도 보고 근데 이 목표 없는 소통은요 맨날 그 원점이에요. 원점. 근데 이분들이 저도 회장님처럼 따라하기로 했어요. 10번 말하는 게 한 번 말하는 거다. 이거를 계속 가르치고요. 전체로 가르치면 별로 효과 없어요. 중간 리더, 그 밑에 한 분, 3명이 맨날 가죠. 줌 미팅, 알아들을 때까지 해요. 계속 그럼 왜 똑같은 메시지 또 하냐? 당신들이 액션으로 할 때까지 내가 하겠다고 그랬어요. 액션 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싶지 않으면 하면 내가 멈추겠다. 이렇게까지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보통 조직들은 뭐 직급 갈 때 위에서부터 나 스타마스터 찍고 뭐 샤론 갈 테니까 다 준비하세요. 이렇게 가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은 맨 밑에 있는 세일즈 마스터는 되게 부담이에요. 진짜 부담이에요. 물론 그 여러 이유들이 많아요. 조직의 분위기를 살리고 막 하지만 근데 여러분들 이거 발음 그러니까 미국 분들이 있으니까 제 bottom to top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위에까지
아, 저 세일즈 마스터 할래요. 저 세미 세일즈 이번에 도전해볼게요. 모아요. 그러면은 팀장이 딱 봤을 때, 아, 이분을 좀 살짝 깨워서 하면 나도 다이아몬드 유지하겠네. 아, 이렇게 하면은 샤론도 되겠네. 이렇게 해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가지고 스폰서한테 딱 말했어요. 우리 이번에 이렇게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소통이 어떻게 될까요? 진짜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위에서 하면은 약간 뭔가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풀뿌리 뭐 민주주의란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시작하는 분들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그분들이 못할 것 같은 건 살짝 끌어당겨주는 것들을 이런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위에서 당겨주고 밑에서 밀고 하는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고세일 마지막 이제 팀 문화, 그러니까 본사가 제공하는 것들이 너무 훌륭해서 이것들을 우리 팀 문화로 끌어오면 이게 돌아가.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거 지금 자장격지 습관 아마 그 서울비전에서도 잘 하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썼어요. 매일매일. 그래서 공유하고. 근데 이거를 쓰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어렵다고 느끼거든요. 한 줄만 쓰라고 해요. 저는 원래 이거 쓰는 거 좋아해가지고 맨날 막 주저리 구절 이렇게 많이 쓰니까 뭐 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냥 한 줄만 내도 되고 빈칸이어도 된다. 오늘 3칸이었는데 내일 4칸이면 되잖아요. 오늘 1칸이었는데 내일 2칸 채우면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6칸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칸이었던 사람이 내일 2칸이었던 사람이 3칸이 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6칸에서 쭉 가는 게 중요해요. 아까 제가 푸시업 하나에서 시작해서 갔던 것처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무리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킨업, 건강 이게 뭐 별거 아니에요. 건강하고 아름다워지는 거. 우리 제품을 통해서 그리고 간단한 이제 그 팀워크를 통해서 그 다음에 목표. 이 목표를 왜 세우냐면요. 진짜 피드백 받기 위해서요. 그래서 개선시켜서 다음 것으로 연결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이게 한 목표 세우는 게 3개월 쌓이잖아요. 내가 조금 더 큰 목표가 생각이 나요.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1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직급이 한두 개는 바뀌어 있을 거예요. 아니 직급이 안 바뀌면 내 밑에 파트너들이 오토 판매사가 나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겨요. 그거는 제가 약속을 해요. 제가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고세일즈 마스터 캠프에서 저는 그 자장격지 습관 있죠. 요거를 팀 문화로 끌어왔더니 요게 생겼어요. 이 겹치는 부분. 이게 뭐냐면 변화와 성장이었어요. 저는 그 김영길 총장님만큼 뭐 성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공을 정의할 수 없을 만큼 성공하지 않은 사람도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성공은 나는 왜 성공하고 싶냐라고 물으면 저는 성공 안에는 이 변화와 성장이 포함되어 있고 궁극적인 변화와 성장을 성공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저는 성공하고 싶다. 이렇게 항상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저만 성공하고 하는 게 아니라 팀이 같이 성공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우리 팀에는 어떤 문화와 어떤 것들을 끌고 와라. 근데 이미 요런 것들은 스킬러 챌린지 아니 저기 뭐죠? 슬림바디 챌린지 그거 안 하면 그거 이번에는 막 50 몇만 원짜리 해가지고 이제 막 부담돼서 못 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만드세요 그냥. 뭐 김고은 그분은 막 엄청나게 해가지고 했더만.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라도 제가 이제 맨발 걷기 한번 소개한 적이 있거든요. 맨발 걷기라도 뭐라도 같이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렇게 시작해서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목표를 통해서 성장하고 이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바탕을 회사에서 마련해 줬으니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우리 팀은 어떤 문화를 만들어서 우리 팀원들이 함께 어떤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낼 것인가. 그게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큰 화두이자 오늘의 강의의 메인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